달이 뜨는 라테요. 안녕하세요. 박사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이나 씨의 보통의 언어들 읽어드릴 텐데요. 작사가 김이나 씨의 시선으로 함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제가 읽어드린 글들 가운데에서 김이나 씨의 이 글들을 참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다. 오랫동안 무서워서 피해온 사람이 있었다. 긴 시간 사소하게 쌓인 기억들에서 생겨난 감정이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왜 그토록 무서워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지경이었다. 불행히도 그 사람은 내가 마냥 피하고만은 살 수 없는, 오며 가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때로는 화해 시도를, 때로는 잘 보이려는 비굴한 노력도 해봤다. 서로에 대한 험담이 넘쳐 서로의 귀에 들어가기 일쑤였다. 대놓고 귀에 들어가라고 악담을 내뱉던 시간도 있었다. 확실한 건 그는 모두에게 두려운 절대 악 같은 존재는 아니란 거다. 최소한의 양심으로 험담의 말미에는 아마도 그는 나와의 1:1 관계에서만 그런 사람일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와 그의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화해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놀랍게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단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절친 이외의 어지간한 사람들과는 지나치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지내기에 특별히 어려워할 사람도 없는 편이라 그 불쾌한 기분이 매우 낯설고 무거웠다. 괜한 농담을 마구 던지며 최연한 척했지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 자리가 끝난 후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였단 걸. 놀랍게도 그걸 인정하고 나자 많은 게 편해졌다. 괜스레 아는 사람이 겹치면 나오던 험담도 사라졌다. 생각해보니 나는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더불어 지낼 일이 없는 축복받은 업무 환경 덕일 수도, 타인에게 그만큼의 관심이 없는 탓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싫어한다는 감정을 두려움으로 오역한 채 오랜 시간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단순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은 두려워서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지 않나. 싫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것을, 다만 두렵다는 마음이 나를 쓸데없이 움츠러들게 하는 게 문제였다. 기분 나쁜 순간에 마음에도 없는 바보 같은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에 자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던 건 내가 내 감정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였던 것이다. 내가 문제의 그 사람을 알게 됐던 때는 자아가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 시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때 나는 그런 나를 알아본 그가 두려운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편에 서서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내 감정이 명확해졌다는 거였고
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였다. 앞으로도 나는 그 사람을 마주칠 테지만 전보다는 그 순간이 덜 고통스러울 것 같다. 적어도 감정의 실체는 알게 됐으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주기도 한다. 모든 걸 무난하게 중화하려는 습관이 그 당연한 감정에 불필요하게 많은 이유를 주렁주렁 달아줬던 것 같다. 상대방이 프레임에 갇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싫다고 단정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당신이 예전의 나처럼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반드시 정교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당신에게 해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가 안 간다. 참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 라는 말을 중얼거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닮은 사물을 꼽자면 버터 나이프다. 무언가를 깊게 찌를 수는 없지만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잡는 이의 의도에 따라 칼의 쓰임새도 될 수는 있는 버터 나이프. 이는 의아하다는 순수 의미를 담을 때와는 엄연히 다르다. 인상을 찌푸린 얼굴로 또는 격앙된 목소리로 뱉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은 잦은 빈도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을 내포한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이런 표현을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해선 안 되는 몹쓸 말도 아니다. 아마도 태초에 이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 약한 강도의 견해차를 에둘러 표현하는 일종의 매너였으리라. 분명한 건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표현을 비난조로 사용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의 걔는 이해가 안 가라는 말을 벌거벗기면 결국 그 말은 걔는 잘못됐어 또는 걔는 이상한 애야 라는 의미더란 말이다. 그걸 느끼고 난 후부터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비좁은 경험치나 견해를 고백하는 걸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목구멍에 걸릴 때 한 번쯤은 삼키고 생각해 보려 한다. 이것이 물음표, 즉 의아함인지 아니면 비난의 느낌표인지, 그리고 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이 내가 서 있는 위치, 다시 말해 나의 관점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나의 관점을 의심하면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확실히 나의 세계를 확장하거나 견고히 해주었다. 때로는 관용적으로 쓰는 말들은 잘못 쓰인 채로 굳어진 근육 같다. 익숙해져서 더 이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지만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태.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는 표현을 의심해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좋은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